이번 주 세미나 발표를 맡은 전민우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논문은 HVIT, 하이어아키컬한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디포머블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을 위한 이런 HVIT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넨 공대를 주도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되었고 CVPR 2024년도에 게재되었습니다. 네, 저자들 분이 많은데 그 저자분들을 조사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이런 컴퓨터 비전이나 딥러닝 뿐만 아니라 이런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이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본 논문에서도 이런 메디컬 이미징 관련한 논문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목차로는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디포머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lated work에는 본 논문의 이제 비교군으로 되는 복셀 모프와 트랜스 모프의 논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제 메소드 실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은 어떤 두 개의 이미지 또는 두 개 이상 이미지를 잘 레지스트레이션 뜻이 정합하다는 건데, 정합하고 잘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어떤 같은 그 씬이더라도 이런 다른 시간에 찍히거나 다른 뷰포인트 아니면 다른 센서로 이제 다른 모델에서 촬영이 됐을 때 이제 이 이미지를 잘 온라인을 하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레지스트레이션은 이제 메디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한 사람의 이제 뇌 MRI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그 모달리티에서 촬영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맞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레지스트레이션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좀 잘 찾아서 좀 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트랜스레이션, 이런 매트릭스, 트랜스레이션, 스케일링, 로테이션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잘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에는 두 가지 이미지 개념이 있는데, 무빙 이미지, 디포밍 이미지라고도 하는 무빙 이미지가 있고, 이 무빙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실제로 변형 및 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대상이 되고, 타겟 이미지는 이게 무빙 이미지가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그 타겟 이미지가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나 이런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잘 이미지 정합이 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이 무빙 이미지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 타겟 이미지와 매칭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응용 사례인데, 이거 전에 말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같은 사람이더라도 같은 이런 모달리티, 같은 그 센서로 찍혔더라도 사람이 좀 다를 수 있고, 아니면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MRI로 찍혔냐, 이런 열 화상 이런 걸로 찍혔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레지스트레이션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좀 시간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좀 관찰을 할 때 그렇게 정합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타입 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좀 학부 수업 시간 때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어서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런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시어, 어핀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핀 변환은 이런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시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레지스트레이션 변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리니어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없거나 이런 게 이제 벗어나는 범주가 이제 논리니어라는 레지스트레이션이고, 본 논문에서는 이런 논리니어한 이런 디포머블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기존에는 어떤 키포인트를 찾아서 그 키포인트들끼리 그런 좌표들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찾아냈다면, 이런 디포머블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최근엔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셀몰프인데요. 복셀몰프 논문도 이제 메디컬 이미지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논문인데, 2018년 CBPR 그리고 IEEE 트랜섹션 메디컬 이미지에서 이제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에 설명드렸던 개념이 이런 무빙 이미지와 고정된 레퍼런스 이미지, 픽스드 이미지가 있고, 그럼 무빙 이미지가 어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 유넷을 사용을 했는데, 유넷을 통과를 해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를 학습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로 이제 무빙 3D 이미지를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를 적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그 이미지를 무브됐다, 즉 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는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한 로스로 이제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픽스드 타겟 이미지와 이 무빙 이미지의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를 적용시킨 이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를 로스로 써서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 시밀러리티 로스는 보통 MSE나 어떤 크로스 코릴레이션 로스를 보통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그 세그멘테이션, 어떤 레이블링 된 것을 이미지가 아닌 그냥 레이블링만 넣어서 이제 정합된 레이블을 얻는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모프라고 하는데요. 트랜스모프는 후속 연구로 이제 메디컬 이미지 어널리시스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는 없고, 이제 그 전에 모델에선 그 유넷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다운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스윙 트랜스포머 블락을 활용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피처로 다시 유넷의 그 업샘플링 구조와 똑같이 업샘플링이 돼서 얻어진 피처를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로, 디포메이션 필드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 로스 펑션도 똑같고 또 일치하고요. 여기서 이 어핀 네트워크는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 전에 이제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먼저 정합을 하고,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필드로 이제 디포메이션 정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HVIT를 주장을 하는데, 기존 이런 복셀모프와 트랜스모프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이 나타남을 주장하고 있고요. 기존 방법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스윙 트랜스포머 기반 셀프 어텐션 방법을 썼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셀프 어텐션 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층에서 나온 그 피처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것까지 추가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릴레이티드 워크고요. 다음 메소드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리고 먼저 CNN 백본으로 이제
피처를 이렇게 구하면은 이 피처를 이제 인베딩 하는 과정이 거쳐지고 인베딩 된 피처를 이제 각 레이어에서 전부 다 그 듀얼 어텐션 블락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인 레지스트레이션 필드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NN 백본은 복셀 모프에서 사용한 그 유넷 백본을 그대로 그 세팅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얻어진 피처를 그냥 바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그 뒤에다니 좀 추가된 본 논문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CNN 백본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피처 인베딩 과정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처 인베딩 여기서 그 각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들을 각각 피처 인베딩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특정 그 인베딩가 FE라고 표현이 되는데 FE 값으로 뎁스를 이제 맞춰주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FE는 본 논문에서 192 값을 사용을 해서 인베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딩 피처를 뒤에 듀얼 어텐션 블락에 들어가서 이제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제 이 듀얼 어텐션 블락,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그 CNN 백본에서 나온 피처 값에서 이제 패치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 VIT는 인풋 이미지에서 패치로 나누어서 모델 인베딩해서 들어갔다면은 이건 그 인베딩 피처에서 또 여기서 그 패칭을 통해서 나눠주고요. 여기서는 그 MRI 데이터가 그 3D, 그러니까 그 너비 높이 말고 뎁스가 그 차원이 더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패치를 복셀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복셀로 나누어지고 이제 이 어텐션 블락에서 인베딩이 돼서 어텐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한층 같은 레이어에서 같은 복셀 패치끼리 이루어지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이제 다른 한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 셀프 어텐션이나 이런 크로스 어텐션의 다른 레이어의 피처를 받아서 이제 그 어텐션을 하는 것을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층의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이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셀프 어텐션을 받아서 크로스 어텐션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이제 셀프 어텐션 똑같이 이제 셀프 어텐션 자기가 셀프 어텐션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셀프 어텐션 값을 받아서 크로스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 크로스 어텐션을 값을 받아서 크로스 어텐션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의 목적은 자기 한 레이어에서의 피처 어텐션을 어텐션 맵을 좀 캡처를 함으로써 좀 쇼트 레인지에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도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피처 맵이 복셀 패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본 논문에서 2x2x2짜리 복셀 패치로 각각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셀 패치로 나뉘어졌을 때 총 복셀 패치 개수가 n이 되고, 그리고 h by w by d by 그 전에 인베딩 했을 때 인베딩 뎁스가 FE로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또 한번 웨이트 매트릭스 이것도 한번 또 인베딩 하는 의미에서 인베딩이 한번 되고요. 그래서 기존 FE 뎁스를 이렇게 다시 다른 FQ, FK, FV로 이제 뎁스를
그 수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 매트릭스를 거쳐서 이제 어텐션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똑같이 쿼리와 키가 이제 닷 프로덕트가 되고 여기에 닷 프로덕트 되는 값의 어텐션 맵에 다시 밸류가 곱해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도 똑같은데 크로스 어텐션은 이제 기존에는 같은 그 같은 x로부터 시작된 이제 쿼리 키 밸류가 어텐션이 이루어졌다면은 크로스 어텐션은 이제 그 윗단 레이어에서 받은 값이 이제 쿼리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계산도 이제 기존에는 그 n by n으로 아예 똑같이 된 어텐션 맵에서 이제 다시 n by depth로 이제 연산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거는 서로 그 좀 n1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크로스 n과 기존의 n 간에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밸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인풋 처음 들어왔던 것과 같은 사이즈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어텐션 모듈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텐션 모듈에서 나온 이런 피처 값을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디포메이션 필드는 기존 그 수정해야 할 무빙 MRI에 적용이 돼서 타겟 MRI와 이제 이미지가 정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드 샘플러 이것도 다 똑같은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리드 샘플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제 작동이 되고 이런 무브드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그리고 타겟 이미지 무브 이미지에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 로스 펑션은 기존 방법들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빙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로 이제 바꿨을 때 이제 무빙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 그리고 타겟 이미지와 무빙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밀러리티 로스는 MSE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스무스 로스도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그레디언트 값의 크기를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둬서 좀 이런 디포메이션 필드가 디스컨티뉴어스하지 않게끔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로스는 이 두 로스를 더한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여기까지 메소드는 마치고 그 실험 부분인데 이제 실험 세팅에서 데이터셋인데 먼저 이런 오아시스 IXI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 두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이런 T1 웨이티드 MRI 데이터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T1 웨이티드와 T2 웨이티드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좀 그 MRI를 촬영할 때 지방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T1 웨이티드고 수용성 부분을 좀 강조해서 촬영된 게 T2 웨이티드인데 이건 다 T1 웨이티드로 학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ADNI, LPBA 이것도 전부 이제 뇌의 MRI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인데요. 본 논문에서 이제 다이스코어를 사용을 했는데 다이스코어는 이제 IOU와 비슷하게 두 세그멘테이션 웹이 있을 때 이제 얼마나 이게 잘 일치하는지 매칭을 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런 프리시전과 리콜의 어떤 조합 평균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F1 스코어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기존 IOU와는 이제 살짝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스에선 좀 더 기존 IO보다 TPA의 좀 그 중요성이 큰데,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같은 것에 이제 IO와 다이스로 각각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TP가 크면은 다이스가 좀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디컬 이미지 분야에서 좀 어떤 병의 병변 같은 것을 좀 찾는데 유리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자코비안 데터미넌트가 이제 또 사용이 되는데, 먼저 이런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런 국소 지역의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머블한 리니어한 변화 내에서도 이렇게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그런 매트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 로그 J는 이제 이것도 전 이제 자코비안 데터미넌트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자코비안 데터미넌트의 로그 값에 표준 편차 값을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로컬 체인지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매트릭이고, 이제 HD95가 있는데 이거는 하우스도르프 디스턴스에 관련된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집합 A와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각 A 지점에서의 최단 거리 그리고 B 지점에서의 최단 거리가 있을 텐데, 그 지점 간끼리 같은 점에서 맥스 값을 구해서 그 상위 95%의 디스턴스를 찾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을 하기 위한,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얼마나 타겟과 일치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아시스 데이터셋에서에 대한 결과고요. 이것도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복셀모프 이제 컨볼루션 기반의 이런 방법들과 트랜스모프 기반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스 성능이 더 좋고 HD95 성능도 좋은데, 이제 SD 로그J 성능이 0.5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논문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용인 가능성한 수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IXI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똑같이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션 레지스트레이션과 페이션트 아틀라스 레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데이터셋이나 그런 거에서 그 환자 내에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대표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구분할 수 대표적인 아틀라스와 이제 어떤 한 환자 이미지 간의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다이스 스코어에서 되게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DNI와 LPBA의 성능인데, 이것 또한 이제 다이스가 다 잘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테이티브 리서치인데요. 이거는 ADNI 데이터셋에서에 대한 결과인데, 이게 이 파란색은 전두엽이고 노란색 부분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MRI 사진이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레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 타겟 방법과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진할수록 더 많이 차이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는 다이스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HVIT가 가장 좀 연하고 다이스 스코어도 가장 높게 나와서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됐음을 시각화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것도 이제 셀프 어텐션과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몇 개의 레이어에서 진행하냐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 전부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그 트랜스포머 파라미터에 따른 실험이어서 헤드의 개수 그리고 탭스의 개수 그리고 복셀 패치 사이즈 다운 레이트에 따른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 헤드 개수는 64개일 때 탭스는 4개일 때 그리고 복셀 패치는 이제 6개일 때 다이스 스코어가 조금 더 좋긴 한데 본 논문에서 근데 2x2x2로 디폴트로 사용을 했고요. 드라운 레이트도 0일 때 좋음을 그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HVIT는 이런 숄트 레인지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는 셀프 어텐션과 다른 레이어에서의 패치 인베딩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학습을 그 롱 레인지로 여러 레이어에서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학습을 거기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듀얼 어텐션 블락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 그 디포메이션 필드가 이제 얼마나 그 디포메이션 필드를 생성을 할 때 좀 이것도 여러 스케일에서 나온 피처를 사용함으로써 좀 스케일러블한 비전 그 피처를 좀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데서 의의를 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